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복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 강의들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렇게 어떤 딱딱한 이론이나 혹은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 모델을 세우고 등등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되게 드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언제 시작해야 되나, 어느 시점 정도가 됐을 때 제일 이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빼먹고 있는 거 없나,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이 강의들 몇 차례 더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일련의 강의들을 스타트업 MBA라고 부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은 복잡하지 않게 회사를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내가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경험할 거든 배우는 거든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90년대 말 정도에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쭉 대기업 쪽에 있으면서 주로 신사업하고 시장 진입 전략 같은 것들 수립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16년도 정도부터 해서는 스타트업들 교육을 시작을 했고, 지금이 이제 4년 끝나가고 이제 5년 차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대략 한 1000여 개 정도 넘는 스타트업들을 좀 지켜볼 일이 있었고, 코칭을 하거나 한두 번 이렇게 피칭을 하는 것들을 교정해 주거나 하는 식의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통상적인 스타트업이 출발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이 모델을 보시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략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거나 혹은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창업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2, 3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스타트업 같은 드라마를 보시면 일들이 쭉쭉쭉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이제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크고 추상적이지만 좀 한 2년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고객한테 무슨 물건 혹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 대가로 뭘 받을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사업 모델 구체화라고 부르고요. 이제 핵심이 되는 건 고객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뭐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제공할 거고, 그 고객이 중요시하는 거를 내가 제공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가 같은 걸 사전에 계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건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건 컨텐츠를 준비를 하건 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좀 구체화가 되면, 시장에 바로 양산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납품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거는 스타트업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검증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제품들을 중간에 검증을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코칭하다가 보면 제일 난감한 때가 언제냐면, 초기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덜컥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덜컥 뭐 장사를 시작하시거나 덜컥 뭐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장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이게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조언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객에게 뭘 팔 건지를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덜컥 물건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봤더니 이 고객, 실제로 시장에서 이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없더라. 혹은 그런 제품하고 비슷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가격은 그쪽은 싸고 시장에서 이미 팔려있는 물건들은 싸고 우리 쪽에서 준비한 물건들은 너무 비싸더라. 혹은 고객들의 몇 년 전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사라져서 지금 물건 내놔봐야 안 팔린다. 뭐 이제 이런 결론들이 도달하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재고는 쌓여 있는 상태거나 혹은 이미 개발비는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덜컥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시장 검증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MVP를 제작하라고 하는데요. MVP는 그 최우수 선수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 물건. 굉장히 엉성한 제품인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이런 엉성한 제품들이 모여서 발전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소위 커머셜 그레이드, 그러니까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MVP하고 시장 검증이고요. 시제품 만들고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제품을 써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저 정도면 정말 내가 자신감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품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사업화와 시장 진입이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고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상업용 등급까지 커머셜 그레이드까지 올린다고 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판매할 거고 얼마 정도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시장 진입, 사업화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고객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데, 고객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마케팅 메시지도 깔끔하게 뽑아야 돼.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스토어팜에다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뭐 이렇게 매장 하나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도 판매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제품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이 제품이 무슨 제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비싸지 않은 거예요 같은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내용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 대비 우리가 무슨 장점이 있고, 고객들이 이 제품을 한 번 써본 사람이 다시 2번 쓰고 3번 쓸 수 있게 반복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혹은 한 번밖에 안 사는 물건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줄 수 있게 만드는 일련의 준비들을 하게 되죠. 이거를 저희가 보통 이제 제품 서비스 고도화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 고도화 과정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 제품 서비스 같은 거 개선하는데 개선 비용 많이 들어가, 뭐 기존에 있던 재고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어 뭐 등등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때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돈도 큰 돈이 필요하고 외부 투자를 많이 받을 때가 보통 이때가 첫 번째 투자를 받을 때이기도 하죠. 그렇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고 최소 우리가 좀 이렇게 비벼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언덕에 이르는 고객 규모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을 이제 확대할 방법들을 찾아야죠. 뭐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한다든지, 혹은 판매 채널을 늘린다든지, 혹은 뭐 마케팅 프로모션을 우리를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제품의 하나하나 기능들을 꺼내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장을 저변을 넓혀간다든가, 혹은 경쟁사하고 직접적으로 싸워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을 시장 점유율, 매출 확대 추진이라고 부릅니다. 뭘 팔 건지를 결정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서 고객들이
나의 제품을 반복 구매해주는 팬으로 발전해 가고 이 팬들이 다시금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 주면서 내가 좀 더 판매망을 넓히고 나의 제품 라인업을 넓히면서 수익을 확보해 가는 과정. 이게 스타트업이 대략 한 2년 내외 정도의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될 수 있죠. 아이디어 만드는데 한 6개월 걸렸는데 시제품 만들어 보니까 도저히 원가가 감당이 안 된다. 혹은 시제품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더니 고객이 반응이 없더라. 혹은 시제품 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막상 대량 생산해갖고 판매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고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혹은 뭐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쟁력이 없더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별 수 없이 사업을 적당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피보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피보팅이 없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하고 매출 확대를 추진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내외 정도 소요가 보통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이제 제품 제조 쪽이 아니고 가령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이 영상 만들어 봤다가 반응이 나쁘면 저 영상 만들어 봤다가 또 반응이 나쁘면 이렇게도 찍어보고 또 반응이 나쁘면 저렇게도 찍어보고 하다가 고객이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을 중심으로 혹은 그 컨텐츠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차츰차츰 집중해 나가시면서 발전해 가시죠. 그 과정을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 비슷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설명해 드려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혹은 내가 경험했던 산업과 다른 주제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으면 이 정도만 얘기 설명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시작해서 시제품 만들고 검증하고 제대로 된 제품 양산하고 판매해서 고객 기반이 넓혀지고 매출의 J커브를 그리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간단한 논리인데 저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난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세분을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보면 이 앞에 지금 빠져 있긴 한데 일단 팀이 만들어져야죠. 창업할 사람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할 건지 뭐 나랑 내 주변에 같이 공유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서 그들이랑 같이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라는 걸 세우죠. 법인이라는 걸 세우고 물론 뭐 개인 사업자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꼭 출발점은 아닌데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구조가 돼 있는 게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법인을 만들죠.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제조하는 과정들을 제품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제조 하드웨어 쪽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을 밟아가실 거고 어플리케이션 쪽이라면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기획하는 그 과정들만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뭐 외주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외주 계약하게 되면 이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조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식의 원가 관리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걸 들고 이제 시제품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학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제품을 양산하는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이 양산 준비는 시제품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죠. 시제품 만들 때는 잘 도와주던 공장 사장님이 막상 가갖고 양산하자 그러니까 가격을 세게 부르더라.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또 다른 공장도 찾아야 되고, 혹은 뭐 테스트 삼아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올려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 버전을 그대로 이제 잘 만들어 갖고 유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개발자가 나가버리겠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제품 고도화하는 게.
개발되고 있는 동안에 사전 마케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통해서 팔 건지,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들 같으면 판매하는 거야. 어차피 뭐 구글이나 저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시겠지만 그런 데들에서 어떻게 내 제품을 눈에 띄게 만들 건지 같은 건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죠. 그리고 초기에 다운로드 수가 안 나오면 거기에 있는 수십만 개의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묻혀버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나를 좀 눈에 띄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가격 설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물류나 혹은 고객 관리나 마케팅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예전에 알던 지인이 한 분이 우연찮게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웹사이트에 그 앱스토어에서 띄웠는데, 이분은 정말 그게 판매가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대요. 유료로 그냥 띄웠는데 갑자기 판매가 터져가지고 한 달에 뭐 2, 3억 막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혀 그렇게 시장이 터질 거라고 상상을 안 하고 물건을 내놨다가 한 달에 판매가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가 너무 많아지고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무도 이게 콜센터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핸들링을 해주는 거에 대한 훈련도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컴플레인 콜을 한 3개월 동안 정말 수천 건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정도의 컴플레인 콜이 오고 자기들은 대응하기 힘들고 직원은 달랑 자기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는데 수천 건의 전화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잠깐 좀 다운로드하면서 떴다가 고객 대응 떨어지고, 정작 이 창업팀은 그거 전화 받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 업그레이드 안 되고 패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의 사고를 방지를 하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고객 관리나 물류나 마케팅 같은 것들, CS 뭐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이게 딱딱 끊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창업 과정을 진행할 때는 이 개별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홀라당 잊어버리고 가게 됩니다. 아까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 아는 지인처럼 CS 같은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런칭했다가 CS 때문에 제품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체크리스트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